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참 정말 코로나 사태가 참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수업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 보는 게 참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렵죠,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요즘 뭘 하냐면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는데 왜냐면 유튜브 동영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뭐 이런 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수업도 앞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어느 정도 또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유튜브 수업 잘해 보려고 그 동영상 수업을 잘해 보려고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유튜버가 돼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제 계약이 돼서 인제 곧 등교 계약을 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겠지만 그게 여러 상황적으로 여의치가 않죠. 그렇죠? 수업을 예전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받기 힘든 환경이 있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잘해 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정말 이런 초유의 사태 이런 거를 한번 이겨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으로서 인제 오랫동안 국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우리 민족은 정말 훌륭한 민족이다. 뛰어난 민족이다.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훌륭한 민족으로서 한번 이 상황을 잘 한번 이겨내 봅시다. 자,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교과서 168 쪽입니다. 교과서 168 쪽. 어 인제 우리가 네, 선생님이 지금 벌써 그전에는 선생님이 인쇄된 이제 종이에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PC 화면을 띄워 놓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발전 이런 걸 갖고 발전됐다고 말하기 좀 우습지만 아무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문학사를 인제 배우게 됩니다. 문학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고대 문학, 중세 문학, 근대 문학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자, 고대 문학은 정말 저 옛날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역사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 이럴 때의 문학들이죠. 사실 이때는 어 기록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시절의 노래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불리는 노래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 고대 문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사실 더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열심히 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공부하기는 어떻게 보면 편하죠. 몇 작품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평가되는 공무도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네요. 자, 강물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인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원형적 상징이라 그러죠. 어떤 사물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사물이 어 뜻하는 바, 그 사물이 상징하는 바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물은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근데 마침 여기 질문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강물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자, 물에는 되게 그 공교롭게도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이미지가 있고 죽음의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는 생명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 몸을 씻거나 무슨 물건을 씻거나 할 때 전부 다 물을 사용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려운 한자어로 쓰면 정화, 이런 거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만드는 이미지. 깨끗함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물 하면. 자, 그에 반해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 깨끗함의 의미 이런 게 있는데 반대로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죽음의 이미지. 여러분들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없나요? 선생님은 있어요. 물에 빠진 적. 그래서 물에 빠져서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은 생명의 원천임과 동시에 죽음의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다 죽겠죠. 그렇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문 보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옛날부터 물 하면 생명과 동시에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이 등장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만류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굴 말려본 적 있는가? 말려본 적 있어요? 친구들이 싸울 때 말려본 적 있습니까? 말려본 사람은 착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글쎄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이 작품을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세 번째 질문. 알고 있는 노래 중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가 있는가? 여러분,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 많이 알죠. 그렇죠? 근데 이별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아직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작품에서 나온 것처럼 연인, 그렇죠? 여러분 아직 모태솔로라서 아직 연애 같은 건 안 해봤죠. 그렇죠? 물론 해본 앞서 나간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연애를 해보고 이별을 해보면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를 들었을 때 훨씬 감정이입이 잘 되겠죠. 그렇죠? 노래만 들어도 눈물 질질 흘리고 노래만 들어도 아주 그냥 센치해지고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때로는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아주 감정을 붙들 수 있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작품을 미리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무도화가를 나중에 그렇게 떠올리게 된 거죠. 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무도화가 본문으로 가보는 거죠. 강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만류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 내가 알고 있나? 그쵸? 자,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공무도화가 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자는 백수의 광부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읽어보고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공무도하. 뜻은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하.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하. 가시님을 어찌할꼬. 자, 이런 네 줄에 불과한 아주 짧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 한자 부분 사실은 이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한글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로 기록됐으니까 한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 이 공무도화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에 표기 수단이 한자밖에 없으니 요걸로 표기하게 된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공무도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마그물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불렀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표기만 된 거니까 우리는 크게 알 필요 없는데 지식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뜻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이 이제 임을 말하는 거죠. 임을 높여서 말하는 거죠. 무자는 없을 무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을 무자. 맞습니다. 없을 무자인데 이 무자는 없다라는 뜻이 있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금지의 뜻이 있습니다. 금지의 뜻.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품에서 마오의 뜻이죠. 마오.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니마 하지 마세요. 이러니 뭐를 도하. 이게 도자가 건넌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뜻을 잘 몰라도 그 다음에는 공무도화가 아니고 공경도화잖아요. 그렇죠? 공은 님이고 도화는 강을 건너니까 경은 뭐야? 한글을 보니까 끝내 그물을 건너셨네. 경은 뭐겠어요? 끝내, 마침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네. 몰라도 돼요. 일단 무자 하나 알았어요. 무자. 뭐뭐 하지 말라. 금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하. 이 물을 나타내는 하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에 일종의 중심 소재, 그렇죠? 하자가 여기 세 번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물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별 노래를 형상화하는 주된 소재는 뭐냐? 물이다, 이겁니다. 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어봤던 거죠. 여기서 첫 페이지에서 강물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런 거 물어본 거죠. 물에 관련된 원형의 상징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무자 금지를 나타내는 무자와 물 하자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몰라도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예의상 더 알아보면 타하이사 빠진다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질 타자입니다. 물에 떨어져서 이자는 그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물에 떨어져서 죽으니 죽을 사자죠. 물에 떨어져서 죽으니 당내공아 어찌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한자는 몰라도 되고 얘만 알면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끝내 그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님을 어찌알고. 하여튼 이미 임을 말렸는데 결국은 임은 그 물을 건너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임과 헤어지게 된 거죠. 뭘로? 죽음으로써 헤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배경설화라고 있네요. 배경설화 한번 볼까요? 자,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자, 고조선이 배경이네요.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이 배경이니까 진짜 우리 그 민족의 역사에 가장 오래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부를만 하죠. 그렇죠? 자,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저어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 이게 이제 원문에는 백수광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이 술병을 들고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다. 자, 술병을 들고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다고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인가 보죠.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말렸지만 그는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는 강가에서 공우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통곡하였는데 이 노래가 공무도화가이다. 이런 배경 설화가 보이네요. 그렇죠? 노래가 끝나자 아내 또한 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광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인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무를 안고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여옥이 이 노래를 옆집에 사는 여용에게 가르쳐주니 이 노래 악곡명을 공후인이라 한다. 자, 이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자, 학자들은 이 배경서가를 보면서 이 노래는 뭔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뭔가 범상치 않기 때문이죠.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이 술병을 들고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뒤따르며 말렸지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건너지 마세요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내는 강가에서 갑자기 공후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악기에 맞춰서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정신이 있나? 그렇죠? 그 좀 특이하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 무슨 이 사람이 술병을 들고 있죠, 그렇죠? 술병을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술의 신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내는 공후에 맞춰 노래를 부르죠. 음악의 신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은근히 동서양의 비슷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술의 신과 음악의 신, 실제로 뭐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그 얘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되게 선생님이 듣기도 그럴듯하게 보여요.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좀 되게 독특하니까 이건 뭔가 상징이다.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요 앞에 원래 주몽신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주몽신화나 단군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글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 뭔가 상징 체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가 뭔가 뜻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대의 노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뭔가 상징 체계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술의 신과 음악의 신의 어떤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 되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럴듯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이제 제사장, 뭐 군장 이런 게 나타난 때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은 누구겠느냐?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힘을 잃고 군장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의 단군이 제사장이고 왕검은 군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점점 단군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왕검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은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이 결국 권위를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가 뒤따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그럴듯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작가 설명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요. 공모 도화가는 고조선 사람인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작품을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이 이 작품의 작가라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아내가 공을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생각.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반론의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제 고대 가요를 가지고 근거를 찾는 것은 좀 그렇죠. 한치훈이 해동 역사를 편찬하면서 이해한 방식에 따라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건 역시 이게 좀 이치 어긋나지 않느냐. 이때 당시 노래를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작가는 누구겠느냐? 일단 해동 역사에 백수광부의 처라고 나와 있으니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나름 이걸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배경설화를 다시 가볼까요? 자, 이 노래를 보니까 광리자구가 목격해서 아내한테 여기게 들려줬어요. 노래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래를 광리자구가 정말 기억하고 다 들려줬는지 모르겠고 이야기 중심으로 아마 했겠죠. 내가 이런 걸 봤어.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니 물에 빠져 죽더라. 그랬더니 여옥이 눈물 흘리면서 고무를 안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스토리를 보니까 너무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여옥은 가수예요, 가수. 이 사람은 이 백수광부의 처는 가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옥은 가수인 것 같아. 근데 여옥이 이 노래를 불렀더니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대. 그러니까 이 여옥 버전이 쉽게 말해서 히트를 친 거야. 사람들마다 너무 슬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게다가 이 여옥이 그래서 이 노래를 또 옆 사람한테 가르쳐 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노래가 퍼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마야의 진달래꽃이라는 노래 혹시 아나요? 네. 그 노래가 아주 옛날에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는데 사실은 그 노래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원곡이 따로 있는데 원곡은 되게 기타 치면서 부르는 포크송 같은 노래인데 그 노래도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마야가 부른 그 락발라드 버전이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야의 노래를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보기에 마야 버전이 훨씬 더 그 진달래꽃의 그 시의 느낌을 더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공무도화가에 보면 광리자고의 처의 버전을 죄송합니다. 백수광부의 처의 버전을 광리자고 얼마나 제대로 옮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옥이라는 가수가 정말 그 감정을 잘 살려서 부른 거죠. 그래서 여옥 버전이 유명해진 거죠. 자, 이 공무도화가는 이게 중국의 작품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광리자고라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공우를 타고 불렀던데 공우가 사실은 중국 악기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 맨 처음에 보니까 뭐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조선의 작품이다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고조선의 작품, 우리의 작품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는 노래 자체만 다시 보고 보면 그냥 이별 노래죠. 슬픈 이별 노래입니다. 이거를 이 공무도화가는 이 노래를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 배우고 나중에 가수가 됐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한번 현대에서 다시 재현해볼까? 라고 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누구냐? 바로 이상은이라는 가수예요. 예, 체육 선생님 말고 동명이인이죠. 이상은이라는 가수인데 이 이상은이 이제 나이는 여러분들 어머님 나이 정도 돼요. 어머님 나이 정도 되고 뭐 여러분들 이 가수를 아는 사람도 있겠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 강변가요제 담다디라는 노래를 불러서 뭐 하여튼 엄청난 히트를 쳤던 뭐 아이돌의 원조다 뭐 이런 뭐 평가도 받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뭐 엄청난 인기와 팬덤을 끌고 활동하다 갑자기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상은이 정말 대단한 가수인 게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지 않습니다. 참 그건 놀라워요. 왜냐면 일본 애들은 약간 일본만의 특성이 있는 게 일본어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들, 뭐 소녀시대나 뭐 동방신기나 뭐 BTS나 뭐 그 전에 어느 카라
뭐 이런 애들도 되게 인기가 있었죠. 얘네들이 이제 일본에서 공연하잖아요. 일본어로 부릅니다. 물론 한국어 버전이나 영어 버전으로 부르지만 일본어로 꼭 불러요. 왜냐면 일본 애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 뭐 소녀시대나 뭐 이런 가수들 가서 일본용 노래만 따로 녹음할 정도죠. 뭐 택시 이거 소녀시대인가? 아니면 그다음에 뭐 해시택 이거 뭐죠? 누구 노래죠?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본 버전의 노래를 발표하는데 이상은이란 가수는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 불렀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6집 앨범을 일본에서 만드는데 바로 여기 선생님이 이제 마킹을 해놨죠. 여기 공무도화가 여기 뭐 한참 써 있네. 공무도화가라는 음반을 냅니다. 6집 앨범. 대단하죠? 그 일본어 아니고 우리말로 된 앨범이에요. 우리말로 된 앨범 일본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무도화가라는 앨범이 하여튼 나중에 2000년도 초반에 하여튼 제정한 대한민국 100대 음반 네 10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여성 뮤지션으로서는 가장 높은 순위이고 아무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공무도화가라는 음반을 발표하고 타이틀곡이 공무도화가예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공무도화가를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고전문학 수업 시간 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이죠. 이 수업 때 선생님께서 고조선의 시가 공무도화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시로 배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행가처럼 불렀던 노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멜로디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해보나요? 자, 일본에서 앨범 구상을 할 때 갑자기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 널리 불리던 이 시가 잃어버린 멜로디를 다시 재현해보고 싶었다. 내가 주목한 건 그 시가의 등장인물들이었는데 백수광부와 그의 처. 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여옥. 야, 자, 백수광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뭐 학자들은 백수광부를 뭐 무슨 술의 신이니 제사장이니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광기에만 휩싸인 예술가. 뒤에서 아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막 외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앞길만 보는 광기에만 휩싸인 예술가를 나타낸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와, 너무 멋있네요. 자,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슬퍼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백수광부의 처겠죠. 그렇죠? 꼭 광기에 휩싸인 예술가 옆에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옥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여 예술로 승화시킨 여인. 이거를 노래로 불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와, 이거 멋있네요.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노랫말을 쓰고 레코딩을 하면서 거기에 온통 매달려 헤매있는 내 모습은 백수광부 같고 음반 하나를 끝내고 나면 여옥이 되어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의 예술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답이 되는 곡이다 라고 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 이상은이라는 가수는 또 우리 학교랑 연관성이 있는데 선생님이 억지로 이제 꿰어 맞춘 건데 뭐냐면 창덕여고 출신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여기 바로 우리 학교 가까이 있는 그 창덕여고 그 위치에 있던 거 말고 창덕여고가 보성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때 창덕여고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그 졸업하자마자 이사를 왔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아무튼 창덕여고 출신의 이상은이란 가수, 보성고등학교의 체육 선생님 성함도 이상은인데 우리 학교랑 연관성이 많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 노래를 유튜브로 항상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편집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보여주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근데 보면 사실은 그 공무도화가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약간 오게티가 있습니다. 오게티는 뭘까요? 오게티가 뭔지 알 것 같은 학생들은 질문 게시판에 한번 선생님 이게 오게티 아닌가요? 한번 올려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그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이 이상은이란 가수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다 기억하고 있고, 가사를 보면 전문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상이 남았나 봐요.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상은이란 가수를 여러분이 아는 직식과 좀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아이유는 다 알죠? 그렇죠? 그 아이유가 이제 리메이크한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비밀의 화원이란 노래, 많은 사람들이 아이유 노래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상은의 노래인 거죠. 그렇죠? 이상은 버전도 되게 듣기 좋은데 아이유는 노래를 워낙 예쁘게 부르죠. 그렇죠? 우리 딸들도 아이유 버전이 더 좋다고 하던데, 글쎄요. 아무튼 아이유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을 리메이크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자, 이 선생님이 다른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자우림이에요. 자우림. 자우림이란 가수는 혹시 아나요? 자우림 밴드인데, 자우림이 이제 이게 8집인가? 보자. 9집 앨범을 발표했다는 기사네요. 2013년도에. 예. 근데 9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요즘에 이 노래 또 다시 뭐 이렇게 부르고 해가지고 유명하던데, 제목이 뭐더라? 선생님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들어보세요 한번. 타이틀곡이 여기 안 나있냐? 25, 21인가?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노래도 유명하죠. 노래 되게 좋죠. 근데 그 앨범 안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니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니마라는 노래. 근데 뭐라고? 현대판 공무도화가래. 근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면은 가사 몇 개 안 되고 연주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할 텐데 연주력이 대단하죠. 자, 근데 여기 내용이 이거래. 죽음을 향해 가는 연인을 바라보는 화자를 대변한다. 그렇죠? 죽음을 향해 가는 연인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뭐 김윤아가 마치 실성한 사람 쳐달라고 주문했다. 미친 사람처럼. 백수광부가 떠오르네요. 자, 여러분이 이 공무도화가를 그냥 죽음으로 이별하는 그런 이별 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지금 이 자우림 같은 경우는 공무도화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막 지금 님한테 건너지 말라는데 님 건너서 죽었어. 그쵸? 근데 따라 죽는단 말이야. 이건 뭐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랑을 하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자우림의 니마라는 곡을 발표할 때 다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파멸로 향해 치닫는 연인을 바라보는 심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연애를 한다 치면 여러분의 연인이랑 샤방샤방 좋기만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연인이 속된 말로 돈도 많고 뭐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연인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집이 망했다든지 뭐 하여튼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PC 게임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근데 어떻게 내가 너 PC 게임에 빠진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너 이제 그만해 그거. 정신 차려. 이랬는데 어떻게 얘가 정신 차려 안 차려? 안 차리는 거죠. 그럼 너 내 말도 안 듣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 여자랑 같이 PC방에 가는 거지. 그치? 이게 PC 게임 중독이 안 좋은 거지 알면서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거는 동참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동반자살하잖아요, 연인들이. 왜 같이 죽어?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이성이 없으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이생규장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생규장전. 결국 어떻게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귀신으로 돌아와서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내를 야 귀신이다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사랑하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그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같이 씨름실 말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항상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에 나왔듯이 이 노래가 이 당시에 공무도화가 대박 히트를 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정말 대박 히트를 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남아 있겠어요. 이 슬픈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게다가 여옥이라는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 불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이 노래 그치 그 슬픈 이별 죽음으로서의 이별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공무도화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은 어떤 사람일지 말해보자. 자, 화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물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 화자가 내 말을 고집이 세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험해도 한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자, 다음 글을 참고해 한국 문학사에서 공무도화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 원시 및 고대 초기의 시간은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였다. 원시시대 때는 그렇죠?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집단적인 노래였어요. 또한 국중대회 같은 집단적인 행사에서 주로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에서는 주술적이거나 제의적인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문이죠, 주문. 그 다음에 의식과 관련된 노래인 거죠.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 점차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노래에는 개인의 고민이나 정서가 담겨 있다. 그럼 자, 이 노래는 집단의 노래일까요? 개인의 노래일까요? 개인의 노래겠죠. 그렇죠. 개인의 감정. 그래서 더 히트 친 거겠죠. 그렇죠? 집단 노래는 그냥 의무적으로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정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부르는 거니까 히트 친 거겠죠? 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이 작품은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미 죽음에 이르자 안타까워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공무도화가는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개인 서정시의 출연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담은 가장 오래된 노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도 1번도 있고 2번도 있었구나. 자, 이게 제가 빼먹고 넘어왔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시된 배경설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보자. 이거 중요하죠. 뭐냐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정서 아니겠습니까? 정서? 그쵸? 자, 1, 2의 행에서는 물을 건너려 임을 만류하고 이미 물을 건너죠? 그쵸? 근심과 걱정. 그쵸? 이미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근데 삼상에는 이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때?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정일이 뭡니까? 가신님을 어찌할꼬 어떻게 안타까운데 결국 체념 어떡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체념의 감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서 변화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이 죽음으로서의 이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한 어떤 안타까운 심정, 체념의 심정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심정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봐야겠죠? 자, 공무도화가의 물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참고서 같은데. 자, 사랑은 뭐지? 맨 처음에 이건 많이 했죠. 죽음. 물의 원형적인 상징, 원형적인 이미지가
죽음 혹은 삶, 그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거 알겠는데 죽음을 알겠다. 결국 뭐야? 이미 물에 빠져 죽으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죠. 사랑은 뭐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으로써 결국 임과 이미 강을 건너가서 이별하게 되니까 이별과 죽음은 알겠죠. 그렇죠? 사랑은 뭐지?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좀 찾아내기 힘든데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줄에서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충만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는 행위는 뭐야? 사랑을 건너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건너지 마오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떠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학자가 주장합니다.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사랑을 넘어서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여러분 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자, 이제까지 공무도화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백수광부의 존재, 그의 아내의 존재, 그다음에 여옥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봤으니까 이상은이라는 가수는 나중에 이 노래 이거를 한번 노래로 진짜 만들어봐야겠다, 라고 한 거겠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상은 공무도화가 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국악 한마당에서 부른 그 버전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거기 보면 예쁜 아나운서가 한복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노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공무도화가를 재현한 국악계의 노력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국악계는 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현대 대중가요 가수가 재현한 건데. 근데 이제 국악계 노래가 뭐가 있냐면 거기 공우라는 악기를 뭐 1000년 만에 뭐 재현했다나? 그래서 공우라는 악기가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재현을 해요. 그거는 국악계의 엄청난 노력이죠. 하지만 공무도화가 그 이상은의 원래 수록된 그 버전을 들어보면 이미 동양적인 악기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국악계에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대중가요 가수가 즉 이상은이나 자우림 같은 가수들이 공무도화가의 진짜 의미를 더 열심히 파고든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뭐 백수광부가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이런 걸 연구하는 문학가들보다도 이 감정을 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받아안는 것은 그런 대중가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노래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국문학과로 가서 고전문학을 연구해서 우리 그 고대 가요들을 더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 노래 감정을 공유하는, 그렇죠? 이 슬픈 노래, 이별 노래를 어떻게 한번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거 정리 자료 하나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가볍게 넘어가 봅시다. 공무도화가는 고대가요, 서정가요이고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이다. 물, 이런 거. 주제는 인매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과 슬픔의 한이다. 그렇죠? 특징은 시적 화제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했고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다 이해되죠? 자, 작품의 구성은 일행은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하고 님이 물을 건너고 님이 빠져 죽고 한탄한다. 그렇죠? 여기서 뭐야? 안타까움과 체념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시적 화자와 대상에 대한 이 흐름을 보여주는 표고, 여기 정서 변화 나오네요. 정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봤던 것들이죠. 그리고 물의 이미지, 그렇죠? 그렇죠. 임과의 단절, 죽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일반적이겠죠. 사랑 이런 것들은 좀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인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음과 관련된 그 원형적 이미지는 뭐 종교적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왜 기독교에 보면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면 죽음의 세계인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삼도천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삼과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을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은 종교나 서양이나 동양에서 흔히 있는 그런 상징 체계다라는 겁니다. 자, 이별의 정화를 노래하는 작품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그 계보의 처음이네요. 그렇죠? 공무도화가, 그다음에 가시리, 서경별곡, 정지상의 송인이 학습 활동에 나온 거 선생님이 지금 그냥 넘겼는데, 여기도 보면 대동강물을 두고 이별을 얘기하거든요. 대동강물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서경별곡. 여기서도 대동강을 건너가려는 님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황진이의 시조는 약간 별개고, 그다음에 진달래꽃, 아까 선생님이 마야의 진달래꽃 얘기했는데, 이거 그 슬픔의 정환을 락 발라드로 아주 처절하게 가시리의 현대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의 계보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물과 다 관련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황진이 시조는 약간 별개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고대, 얘는 고려, 얘도 고려예요. 고려의 한 시입니다. 이 조선시대, 근대 이렇게 넘어오는데, 조선시대는 사실은 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별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이 시에 잘 안 녹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황진이 같은 그 기생들의 어떤 시조, 이런 것들에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있죠. 이거 보면 다른 시들과는 달리 이별 장면이라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임과 임이 이제 같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등장해 있어서, 요거 다른 것들과는 결이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 계보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황진이의 시조죠. 그러니까 요런 계보가 존재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선생님 오늘은 말을 되게 많이 했네요. 말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언급했던 공무도화가 이상한 버전이나 자우림의 니마도 한번 동영상에서 찾아보고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